자, 우리가 어떤 타인을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이 나한테 진심일까? 아니면 어떤 흑심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죠. 자기가 경제적인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혹시 내 돈을 보고 나한테 접근을 하는 건가? 이런 걱정도 있고, 혹시 내 몸을 보고 만나는 건가? 이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상대방의 진심을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교류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바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사랑이니 아니니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한 이익이 있어야 그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이게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오해를 하시는 게요. 어떻게 사랑을 이익관계로만 해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감정적인 만족, 애정의 충족, 이런 것들도 이익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경제적으로 뭔가를 내가 선물을 받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애정, 마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사랑받음을 느끼고 거기에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이익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오해가 없으셨으면 하고요. 자, 우리가 진심일까라고 고민하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진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나 자체, 내가 가진 조건들이나 내 배경들이나 내 환경들이나 이런 이타적인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나랑 교류함으로써 상대방이 애정이 느껴져서 나를 만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관점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상대방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내 본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타적인 이익을 이용당할까봐 그 상황이 싫은 거잖아요.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돈이 많은 것은 내가 아니더라도 또 돈이 많은 타인이 있고, 상대방이 성욕 충족을 바라는 것이라면 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걸 충분히 충족해 줄 수가 있죠. 이렇게 내가 아니라도 대체될 수 있는 가치를 상대방이 원해서 나를 만나는 것이 우리는 싫은 겁니다. 내가 아닌 타인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만 상대방에게 줄 수가 있어서 상대방이 그 가치를 원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자, 이 구조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보면요, 상대방의 진심을 아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사람이 이걸 원해서 나를 만나나 의심하고 있고,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타인으로 대체될 수 있는 그런 가치를요, 일시적으로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아 보는 겁니다. 자, 이걸 기약을 두지 않고 영원히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여러분, 이런 공통적인 가치도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아무리 이 사람이 너무 좋고 다른 것들이 다 충족된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이 혼전순결주의자예요. 근데 이게 내 가치관에서는 이걸 존중은 해줄 수 있지만 내가 감당을 하면서 연애하기는 내가 좀 힘들어요. 스타일이 안 맞아요.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도 결국 이 사람이랑 이별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이런 상황이 왜 생기냐면 내가 견뎌내는 고통의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그 고통을 견뎌낼 만큼 큰 니즈, 동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웬만한 관계에서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이성을 만나면서 그 사람이 내 가족만큼 소중해지는 것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1년, 2년만으로 되는 것도 사실 아니고, 만약 된다면 또 그것도 문제인 거고, 일단은 상대방과 나는 타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초반에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큰 감정을 가지고 있길 바라는 것도 사실 무리인 거고, 거기에 실망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내가 가치를 제공하지 않아도 얼마나 참아낼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걸 직접적으로 나는 너의 이런 부분들이 의심이 가니까 너 이 정도는 참아줬으면 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여러분 사실 없잖아요. 이 가장 좋은 건 우리가 이 가치들을 제공하기 전에 초반부터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걸러가면서 만나는 게 가장 좋았겠지만, 아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상대방에게 어느 정도 내가 가진 이런 가치들을 제공을 하고 이게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분들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요, 여러분, 간접적으로 핑계를 하나 들어서 상대방의 행동을 일시적으로 제한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예시를 들지 못하니까 돈과 이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만 예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돈 같은 경우는 지금 집에 일이 하나 생겼는데 내가 당분간 집안 경제권을 조금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 뭐 내년쯤이면 해결이 될 문제니까 그 사이에 집에서 나를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키워주셨으니까 당연히 도리는 해야지. 이런 식들의 말들을 흘리면 되겠죠. 그리고 뭐 관계를 가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한순간에 오늘 당장 끊어버리면 안 되고 관계를 가지던 도중에 뭔가 불편함을 몇 차례 드러내세요. 뭐 그러고 있다가 병원에 가니까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뭐 병은 아닌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 뭐 너무 심각한 건 아니고 그냥 관리를 잘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괜찮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 유의사항이 뭐냐면요, 이 기간을요 딱 못 박아주지 마세요. 뭐 한 달이면 한 달,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식으로 딱 못 박아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간은 주지 않되 어느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정도일 거다라고 제한을 두는 겁니다. 기한을 딱 정해놓으면요 이게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가 그래도 편해요. 이 기간만 참으면 되니까 시간은 뭐 결국 가겠지, 이런 식으로 참기가 편하니까 뭔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 상대방한테는 더 큰 무게를 지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굳이 여러분 이걸 이행을 하지 않아도요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태도만 봐도 가늠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뭐 그래도 의심이 가고 긴가민가 하다면요 한번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연애관계에 비단 좋은 것은 아닐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마음속에 의심이 지금 가요. 근데 이 의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계속 믿지 못하고 그렇게 연애를 할 바에는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진실되게 상대방이랑 연애를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상대방을 테스트한 만큼의 더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보상을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이쪽에 구독 버튼과 또 이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이니까 꼭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